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낙상이 어, 실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지 또는 실외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겨울에 많은지 여름에 많은지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외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보면은 오히려 실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틀린 주로 그 요양원이나 이런 단체 생활하는 데에서 의외로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흔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저희 나라 통계를 보면 계절에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것 같아도 실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부분 통계를 보입니다. 저희 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은 날씨가. 하지만 이제 겨울에도 많이 발생했다는 논문들을 쓰는 나라들은 북유럽처럼 아주 노르웨이나 아주 겨울이 혹독한 그런 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낙상은 실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추운 지방, 겨울이 혹독하게 너무 추워서 정말 행동에 제한을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이나 겨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통계에서는 낙상의 그런 빈도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안 부러지려면 낙상 좀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예방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낙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래처럼 보통 넘어지는 걸 저희가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엎어져서 넘어짐. 사전을 찾아보면 낙상은 엎어져서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나 다침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낙상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쳤을 때 저희가 낙상이라고 그러고 단순히 넘어진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혼돈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뭐 영어가 나오지만 제가 슬라이드를 다 한글로 바꾸면 좋은 점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영어가 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말을 하는 걸 들으시면 제 목소리가 뭐 듣기 싫지 않다면 이런 내용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게 제가 주로 말로 많이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낙상을 예방하려면 낙상을 잘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위험 요소인지 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신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지 또는 일상생활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소들이 낙상의 위험 요소인지를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행동학적,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걷는 모습이나 뭐 생습관, 뭐 옷 입는 그런 습관 그런 것 다 행동이죠. 보면은 낙상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 위에 나옵니다. 두려움이고 포를 낙상인데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이 한번 낙상된 사람이 자꾸 낙상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일단 걸음걸이가 틀려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냐하면 엉덩이 뒤로 빼고 종종걸음처럼 걷고 행동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사작용이 늦어지죠.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쭉 앞으로 내미시고요. 이게 뭐냐면 낙상을 한번 겪고 났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순간에 어떤 반사작용이 느려져서 오히려 더 잘 넘어지게 되고
잘 부러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행동, 이것이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신적인 치료도 좀 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을 먹는 이런 습관들도 낙상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약을 보통 4알 이상 드시는 분은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9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약을 타게 되면은 거의 뭐 한박버릇이죠. 뭐 소화제, 두알에 무슨 뭐 소염 진통제, 또 순수 진통제, 뭐 혈압약, 변비약, 비뇨기과약, 연세 드신 분들은 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낙상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약 알수가 너무 많으면 더 안 좋죠. 특히 이제 머리 쪽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은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할머니들 보시면 슬리퍼 이렇게 신고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신발을 신는 습관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거나 양말만 신은 채 이렇게 걷다 보면 잘 미끄러지죠. 또 맨발로 다니다 뭐에 찔리면 이제 놀래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발 신는 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도 낙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인 요소는 이제 몸 신체에 관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의학적인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당뇨가 있으면은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6배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파킨슨 환자들도 이제 보행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잘 떠시고 소동이라고 해서 보행이 느려지고 그런 경우에는 한 낙상 위험이 한 38%에서 68%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골절 위험도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낙상 위험이 높고 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또 조절이 잘 안 되죠. 화장실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요실금처럼 이런 경우도 3배 이상 올라가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경우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메디컬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낙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그런 요소도 중요한 낙상의 위험 요소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육이 약해도 한 5배 이상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경우 있죠. 뭐 근시든 원시든 간에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우리가 어떤 GPA라든지 어떤 계단의 높이 이런 걸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발에 어떤 사마귀가 있다든지 밤에 발에 무슨 뭐 궤양이 있다든지 발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잡고 고쳐서 조절하거나 고쳐서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되겠죠.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얘기 드렸던 습관적인 요소들 그리고 신체적 요소는 사실은 많이 저희가 고치기가 쉽지는 않죠. 뭐 하루 이틀에 당뇨가 있는데 없게 할 수도 없고 눈이 나쁜데 물론 안경 끼면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적인 요소는 조금 노력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소가 낙상의 위험 요소냐? 첫 번째는 또 어두운 불빛들이 낙상의 조금 위험 요소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 너무 미끄럽거나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계단에 있는 양탄자를 깔아놔 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카펫 같은 게 바닥에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저희 보도블록 같은 거 가끔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정리되지 않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낙상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 요소를 저희가 뭐 습관적인 행동,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소,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 저희가 개입을 해서 바꿀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저희 환자들이 낙상으로 오면 주변에 낙상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드시는 약이 몇 알인지 적어도 한번 좀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다면 최대한 줄여보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압 같은 게 낮지 않은지. 왜냐하면 혈압이 낮은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지니까 혈압을 측정해서 낮은 혈압을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분, 특히 뭐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눈이 잘 보이게 해드린다는 것. 또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약물이나 또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심장 박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맥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개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이 있죠. 약물은 저희가 낙상의 원인이 이제 근육이 약하거나 뭐 또 어떤 밸런스가 안 되는 경우, 반응이 늦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 D가 이런 근육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또 뼈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신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D 농도가 적지 않은지 한번 병원에서 확인을 체크를 하고 낮다면 비타민 D 요즘 주사제도 있거든요. 이거를 쉽게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의학적으로 이런 개입 말고도 운동이 있죠. 운동은 아주 좋은 그런 개입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운동만 열심히 해도 낙상 위험을 한 15%에서 50%가량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은 밸런스를 증진시키고 유연성도 증가시키고 근육 강도 또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서 낙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환경적 요소에는 어떻게 저희가 개입을 해서 낙상을 줄일까요? 우선 아웃도어죠. 바깥에서는 바깥에서 생활할 때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안정성 있게 보행할 수 있게 뭐 워커라든지 네 발 달림 또는 지팡이 같은 거 도움을 그냥 받자는 거죠. 남들 보기에 너무 눈 의식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떤 짐을 갖고 다닐 때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게 넘어질 때 이제 될 수 있는 짚을 수도 있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깨에면은 그런 가방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백팩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방을 사용하는 게 핸드백보다 더 낫겠다. 그리고 어떤 커브를 돌 때는 일단 한 번에 커브를 틀지 말고 잠깐 멈췄다가 확인하고 트는 습관. 그리고 계단 같은 거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계단의 높이를 확인하고 오르내리는 습관을 갖는 방법.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바깥에서 저희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낙상의 위험성이 많죠. 일단은 여기저기 장애물들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예전에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방에서 넘어졌는데 며느리가 일부러 나 넘어지게 하려고 응? 문 앞에다 장난감 놨다고 그러셨는데 뭐 농담이셨겠죠. 하지만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애들 놀던 장난감이나 또 이런 전기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으면 낙상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환경을 정리정돈한다는 것도 집안에서 낙상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화장실에서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잡고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이런 매트 같은 걸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또 이 매트가 바닥에 더 잘 고정이 시킬 수 있는 매트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낙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전기줄 같은 거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한테는 이런 이런 전화선이 있는 전화기는 오히려 이제 받으러 나가다가 넘어지시니까 밤에 새벽에 이런 무선 전화기 하나 사드려서 요즘 뭐 핸드폰도 좋고요.
머리 옆에다가 놓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계단 턱 같은 곳에 턱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설치해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실내에서 낙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낙상의 여러 위험 요소들을 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험 요소가 과연 피할 수 없는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낙상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히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주변 환경 또 신체적인 습관, 또 신체 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낙상 공부한 것도 이제 골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넘어는 졌는데 그래도 덜 부러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오늘 얘기하지 않은 골다공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 또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